앞에서 했던 개념 교재를 다시 가져와서 똑같은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걸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듣고 쓰고 외우면서 개념을 익히고요. 문제집은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대치동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중등수학 문제집 라인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같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무엇이 변경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치동에서 수학 문제집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응용이고요. 세 번째가 심화입니다. 혹은 기본, 심화, 최심화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anyway 그게 어떻게 되든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저는 기본과 심화, 조금 더 심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본 문제집은요. 대부분 2권 정도를 해요. 왜냐하면 수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심화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앞에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템플릿을 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기본 교재로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이라는 문제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에서 나온 거고요. 문제집이 개념과 유형,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부터 조금 더 어려운 심화까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수업 교재고요. 부 수업 교재로는요. 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요. 센이 A단계, B단계, C단계 있잖아요. 다 풀면 너무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B단계의 홀수본만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할 때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편과 센의 B의 홀수본을 같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학생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건 서술형 문제풀이입니다. 서술형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강남권에 있는 중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편집을 해서요. 일주일에 8문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니까 한 번 수업에 4문제씩 서술형 문제들을 내주고 풀이를 쓰게 하고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풀이를 곁드는 이유는 2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언젠가는 중간고사를 칠 거잖아요. 중간고사에 서술형 문제가 이런 게 나와 라고 미리 접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것과 서술형 풀이를 써보는 건 약간 다른 종류의 성격이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써보는 연습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정리하는 에피톤 코드 개념 교재가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래 개념을 배우니까 개념 노트에 그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수업 시간과 과제를 통해서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센의 B의 홀수번, 그리고 서술형 문제풀이 일주일에 8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과정이고요. 이제 심화 과정을 할 때는요. 앞에서 했던 개념 교재를 다시 가져와서 똑같은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걸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2번 듣고 쓰고 외우면서 개념을 익히고요. 문제집은요. 앞에 기본 과정에서 했던 센의 B 홀수 했잖아요. 그 센 문제집의 C 스텝과 일품 수학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서술형 문제풀이 일주일에 8문제를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과정일 때는요. 최다 빈출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서술형 문제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최다 오답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서술형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집 2개와 서술형 문제풀이 이 구조를 최대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면 3개월 동안 104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문제집을 다 깔끔하게 푸는 것도 어렵거든요. 심화 과정에서 어려운 이유는요. 문제의 개수가 많다기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를 10개 푸는 시간과
어려운 문제 5개를 푸는 시간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급 수학,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은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A급 수학을 따로 풀 수 있는 챌린지에 참여를 해서 그 앞에 과정 A급 수학 문제집을 풀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현재 하고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업이면 A급 수학은 1학년 1학기 과정이나 1학년 2학기 과정을 추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A급 수학을 경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개념 플러스 유형과 센, 일품 수학, 서술형 문제 풀이를 다 경험하고 나서 A급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A급 수학도 할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반이 진행하는 것과 한 과정 앞에 A급 수학이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문제집을 완성도 있게 푸신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직전의 준비 상태의 수학으로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A급 수학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우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맞고요. 혹은 계산이 많이 틀리면 기본적으로 개념 플러스 유형과 센, 일품에 앞에 연산을 함께 해서 한 권을 풀어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중등수학 문제집과 서술형 풀이를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 후에 본격적인 시험 준비 때가 되면 그 문제집 안에서 틀렸던 것들을 빠르게 오답 정리를 하면서 내가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 남은 시간에 각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올리게 되면 효과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쌤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그 연도에 따라서 시대에 맞춰서 문제집이 조금씩 변화하니까요. 이 정도 라인업으로 중등수학을 공부하셔도 충분히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다른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 대신 개념 원리를 하는 곳들이 있고요. 일품 수학 대신 라이트 최상위를 하는 곳들이 있고요. A급 수학 대신 최상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본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2권, 그리고 심화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1권,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1권, 요 정도를 풀면 그 종류에 상관없이 그 급에 맞는 필요한 개수를 맞춘다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버전에는 각 학교별 서술형 문제풀이 추가와 최심화 문제집을 풀 수 있는 커리큘럼이 추가되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문제집을 소화하신다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문제집 구성 순서고요.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